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거부권 행사로 부결시킨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미국 의회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재앙적 동맹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우크라이나도 각각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클 매컬 하원 외교위원장은 28일 이번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자신은 종종 러시아와 북한 등이 그들의 이득을 위해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악의적 정권의 재앙적인 동맹에 대해 경고해왔다면서 바로 이번 일이 그런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컬 위원장은요,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포탄과 군수품을 보내고 러시아는 국제기구에서 김씨 정권을 밀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대변인은 29일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투표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건 전 세계의 북한과 러시아가 공범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날 발표한 러시아 규탄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EU는 이번 성명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의 맥락에서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 은폐 노력으로 본다며 이것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대응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제재를 위반하며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받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러시아의 유죄 인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부추겨 영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반대 이유로 영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안보리 결의에 채택된 제재 체제는 현재 그 연관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가연합이 북한의 목을 조르는 전례 없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주요 이사국들은 러시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추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ussia's actions today have cynically undermine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ll to advance the corrupt bargain that Moscow has struck with the DPRK. Moscow appears to be intent on facilitating the DPRK's illegal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ts veto today was a self-interested effort to bury the panel's reporting on its own collusion with the DPRK to secure weapons that it can use to further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 제26항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매년 2차례 대북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며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뤄졌습니다. 패널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는데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되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유엔의 각 회원국에서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국장은 29일 BOA에 유엔 대북 제재는 여전히 의무사항이고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아직도 그들이 작성한 대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의 부재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 독립적인 감시자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전문가 패널의 유무와 상관없이 회원국들이 연합해 감시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 중인 미국 상하원 의원단이 만나 미한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의 외연이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문화, 사이버와 우주 등으로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양국의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의원단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미한일 관계를 개선한 윤 대통령의 용기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 경제 협력의 모멘텀 강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굳건한 미한 동맹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내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의원단에는 커스틴 질리브랜드, 진 셰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앗 하원의원 등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으로 보이는 인파가 대거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주요 행사가 몰려있는 4월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일성 광장을 본뜬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 모습입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23일 촬영한 이 사진에서 훈련장 중심부에 병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무리가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고르거나 행진을 한 듯 이동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도 병력의 무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20여 개가 포착됐습니다. 역시 행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측됐습니다. 다만 과거 열병식 훈련이 본격화됐을 때처럼 사각형 형태의 병력 무리가 체계적으로 분포되지는 않아 본격적인 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인력이나 작업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광장을 본뜬 이 훈련장에서 약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병력 훈련을 벌인 뒤 실제 열병식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훈련장에서 병력이 줄지어 이동하고 연단 앞에 각 대열이 도열하는 모습을 연출한 뒤 열병식 당일 같은 모습이 김일성 광장에서도 목격됐었습니다. 4월에는 1994년에 사망한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등이 있어 북한이 이를 계기로 열병식을 개최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2년 4월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등을 대거 공개했으며 이를 앞두고 한 달여 전부터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과 차량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 핵단지에 창고나 작업장으로 보이는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밝혔습니다.
산팔로스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강선 시설의 주건물 뒤쪽으로 기초공사가 완료돼 기존 건물벽과 새로운 벽 사이에 지지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팔로스는 이어 새 공간들은 소형 창고나 작업장 또는 사무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설의 정확한 목적과 기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새 건물이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도 앞서 지난 26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강선의 한 건물 뒤에 3월 16일과 23일 사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를 거듭 표명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 가족들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실종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거론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과의 어떤 접촉이나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1970, 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귀환을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